누구나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얼어붙거나 무작정 도망치려 하는데 정작 필요한 건 그것도 아니고 강한 척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필요한 건 위기를 다루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생각보다 단순하죠. 오늘은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10가지 심리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우리는 하루 중 대부분의 에너지를 통제 불가능한 것들에 쏟아붓거든요. 경제 상황, 타인의 반응, 과거에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 말이죠. 종이에 원을 하나 그려보세요. 원 안에는 당신이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것들만 넣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동, 다음 5분 동안의 선택, 당신의 반응 방식, 이 정도가 전부예요. 원 밖에는 나머지 모든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역설이 발생하는데 작은 원에 집중할수록 그 원이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아침 루틴을 장악하면 하루 전체가 달라지고 기술을 갈고 닦으면 선택지가 늘어나죠. 복리 효과처럼 작동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함정에 대해 얘기해야 하거든요. 당신이 중요한 영역에서 시도 자체를 멈췄다면 연애든 커리어든 자기 개선이든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실망을 너무 많이 겪으면 뇌가 말 그대로 재배선되면서 시도를 중단하게 만들어요.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목적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죠. 실험실의 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는데도 탈출을 시도하지 않더라고요. 좋은 소식은 이게 학습된 거라면 다시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터무니없이 작게 시작하세요. 침대 정리, 이메일 한 통 보내기, 동네 한 바퀴 걷기, 이런 거요. 뇌는 당신의 행동이 실제로 무언가를 바꾼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의 크기는 신경 쓰지 않거든요. 우리가 오늘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신발끈만 묶는 겁니다. 작은 승리 하나하나가 신호를 보내요. 내가 했어? 이건 내 힘이야. 이런 신호를 충분히 쌓으면 뇌가 갑자기 기억해냅니다. 아, 맞다. 나도 뭔가 바꿀 수 있지. 죽은 배터리를 수천 번의 작은 충전으로 살리는 것과 같아요. 스토아 철학자들의 지혜로 넘어가 볼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역병이 도는 와중에 제국을 운영했습니다. 그의 일기장은 정신건강을 지키는 법에 대한 고대의 지침서죠. 스토아 학파가 발견한 건 우리가 계속 잊어버리는 사실인데요. 사건 자체는 통제할 수 없지만 반응만큼은 당신이 완전한 독재자라는 겁니다. 영화 감독이 각본은 못 바꾸지만 모든 카메라 앵글을 조종하는 것과 비슷하죠. 내일 아침 휴대폰 보기 전에 이걸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뭐지? 일주일 뒤가 아니라 조건이 완벽할 때가 아니라 오늘 말입니다. 당신의 태도, 노력, 다음 선택. 이게 전부예요. 나머지는 일어나면 좋겠지만 안 일어나도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들이고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재난 리허설을 했습니다. 직장을 잃는다고 상상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알아서 해결할 겁니다. 관계가 끝난다고 상상해보세요. 살아남을 거예요. 감정 백신 같은 거거든요. 상상 속 고난을 소량씩 접종해서 실제 혼란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겁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조건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현실에 저항하는 건 물을 때리는 것과 같으니까요. 교통체증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체증과의 관계가 문제죠. 장애물이 곧 길이 되는 겁니다. 게임을 바꿀 수 없으면 플레이 방식을 바꾸면 되거든요. 빅터 프랭클의 통찰로 이어가 볼까요? 그는 4곳의 수용소를 살아남았습니다. 핵심 깨달음은 이거였죠. 당신의 반응을 선택할 능력만큼은 절대 빼앗길 수 없다는 것. 행복을 찾을 수 없을 때도 의미는 찾을 수 있어요.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도 목적은 찾을 수 있고요. 심리적 비상 발전기 같은 역할을 하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삶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게 뭐냐가 아니라요. 그건 강물더러 위로 흐르라는 것과 같거든요. 이 정확한 상황이 요구하는 게 뭔가 하는 겁니다. 인내일 수도 있고 용기일 수도 있고 그냥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죠.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숨겨진 보물처럼 수년간 찾아다니는데 그냥 매일매일 해야 하는 평범한 일들 속에 있거든요.
오늘 당신의 목적은 그냥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일은 한 사람을 돕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의미란 어떤 우주적 계시가 아닙니다. 작은 방식으로 중요해지기를 선택하는 거죠. 의미로 가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태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처음 두 가지를 못하면 세 번째는 항상 가능하거든요.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죠. 트라우마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일부 사람들은 그냥 회복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튀어오릅니다. 이건 실제로 존재하고 문서화되어 있고 옛날 문제를 다시 되돌려주겠다는 제안을 즉시 거절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무도 자원하지 않지만 그로 인한 강인함은 부정할 수 없죠. 위기를 통해 성장하는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돼요. 비극은 누가 나타나는지 보여주거든요. 개인적 강인함도 생기죠. 저걸 살아남았으면 뭐든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이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플랜 A가 폭발하면 B부터 G까지 발견하게 되거든요. 삶에 대한 감사도 커져요. 거의 잃을 뻔한 경험이 일상을 선물처럼 느끼게 만들죠. 영적 발달도 일어나고요. 역경은 당신이 진짜로 믿는 게 뭔지 명확하게 해줍니다. 함정은 성장이 자동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능동적으로 성찰하고, 능동적으로 성장을 선택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트라우마는 그냥 트라우마로 남아요. 왜 나한테 와? 이제 뭘 하지? 사이의 차이죠. 똑같은 고통이지만 질문이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놀라운 건 가장 많이 성하는 사람들이 타고난 회복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민하고 질문하고 깊이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당신의 예민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변화를 위한 원재료죠. 진전의 원리로 넘어가 볼게요. 대규모 변화는 잊으세요. 화요일 하루만 버티는데 집중하는 겁니다. 진전의 원리는 뇌가 승리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는데 어떤 승리든 상관없어요. 계속 나아가려면 정기적인 보충이 필요하거든요. 보충 없이는 연기와 자기 비판으로만 돌아가는 셈이죠. 작은 승리 하나가 기분 좋은 화학물질을 분비시킵니다. 쌓아보세요. 갑자기 당신은 자신의 생산성에 힘을 얻게 돼요. 승리를 터무니없이 작게 만드세요. 물 한 모금 마시기, 8잔이 아니라요. 한 번 일어서기. 운동이 아니라 뇌는 크기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기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승리가 의미 있어 보일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건 안 센다고요? 누가 정했나요? 제대로 된 음식 먹기. 오늘 폭발하지 않기. 공책을 구하고 체크 표시를 하고 뭐든 효과 있는 걸 하면 됩니다. 뇌는 당신이 진전하고 있다는 시각적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진전이 보이지 않게 느껴질 때도요. 진전은 속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멈추지 않는 거죠.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요.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데이터예요. 엄청 시끄럽고 엄청 불편한 데이터죠. 불안은 뭔가 잘못될 수 있다고 뇌가 말하는 겁니다. 분노는 뭔가 불공평하다는 신호고요. 슬픔은 소중한 걸 잃었다는 뜻이죠. 감정 자체가 틀린 게 아닙니다. 정보인 거예요. 다음번에 압도적인 감정을 느낄 때 이 실험을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냥 나쁘다가 아니라 좌절감인가, 실망인가, 압박감인가? 감정에 라벨을 붙이는 건 뇌의 경보 시스템을 말 그대로 진정시켜요. 내가 이거 표현할 단어가 있네. 좋아. 비상사태 아니야? 하는 거죠. 감정을 억누르는 건 비치볼을 물속에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지치고 일시적이고 결국엔 다른 데서 튀어오르거든요. 대신 당신과 감정 사이에 공간을 만드세요. 상황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든다대 상황이 끔찍하다 같은 내용이지만 관계가 다릅니다. 감정은 날씨 같아요. 통제는 못하지만 비를 맞으며 춤출지 방주를 지을지는 결정할 수 있죠. 감정을 느끼고 메시지를 추출하고 반응을 선택하세요. 감정적으로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이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할 만큼만 똑똑하면 돼요. 외로움에 대해 얘기해야겠네요. 외로움은 비만보다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로움 전염병 한가운데 있죠. 반전은 더 많은 연결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 깊은 연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대화 한 번이 인스타그램 좋아요 100개를 이긴다고요? 하버드 연구는 사람들을 85년간 추적했습니다. 하나의 발견이 압도적이었죠. 관계가 행복을 예측한다는 것. 성공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관계예요. 연결의 질이 은행 잔고나 팔로워 수보다 행복을 더 잘 예측하거든요. 인생의 열쇠는 너무 뻔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연결돼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외롭습니다. 깊은 연결을 디지털 퍼포먼스로 대체했고 진짜 친구를 팔로워 수로 바꿔버렸죠. 좋은 소식은 진짜 연결 하나가 당신의 전체 경험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연락하세요. 연락처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요. 어색한 문자를 보내고 불편한 전화를 하세요. 취약함은 연결의 대가이고 민망한 순간마다 그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연결은 사치가 아닙니다. 약이에요. 반취약성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깨지기 쉬운 것은 스트레스에 부서집니다. 견고한 것은 스트레스에 저항하고요. 하지만 어떤 것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더 강해져요. 근육은 저항이 있어야 성장하고 면역체계는 세균이 있어야 강해지죠. 질문은 당신의 삶도 똑같이 작동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옵션을 만드세요. 단 하나의 길, 하나의 수입원, 하나의 지원 시스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비디오 게임에 여러 개의 세이브 포인트를 두는 것과 같거든요. 전이 가능한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관계를 구축하고 여러 개의 작은 베팅을 만드세요. 실패를 피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실패하는 거죠. 편안함은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불편함을 전혀 경험하지 않으면 첫 위기가 당신을 파괴하거든요. 그러니 자발적 불편함을 연습하세요. 찬물 샤워식, 어려운 대화, 진짜 역경에 대비한 백신 역할을 하는 작고 통제된 고난의 용량들이죠. 빼기를 통한 개선도 있습니다. 해결책을 추가하는 걸 멈추고 문제를 제거하기 시작하세요. 행복을 못 찾겠어요? 당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멈추면 됩니다. 강인함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약한 것을 제거할 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장기 게임에 대해 생각해봐야 해요. 며칠이 아니라 수십 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시간 지평선이 내일이면 모든 문제가 위기예요. 시간 지평선이 10년이면 대부분의 문제는 과속 방지턱이죠. 오늘의 긴급 상황은 내년의 웃긴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자신과 연결되세요. 미래의 자신과 연결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거든요. 5년 후에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그들이 뭘로 고마워할까요? 갑자기 오늘의 선택이 다르게 중요해집니다. 복리 효과는 모든 방향으로 작동해요. 오늘 운동 안 가기? 별일 아니죠. 1년 동안 안 가기? 큰일입니다. 하루 10페이지 읽기를 1년 동안 하면 당신의 전체 관점이 바뀌거든요. 우리는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고 10년간 할 수 있는 것을 과소평가합니다. 장기적인 사람들과 장기 게임을 하세요. 단기 게임은 불안을 만들고 장기 게임은 인내심 만들죠.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관계를 구축하고 수십 년간 사용할 것처럼 기술을 개발하세요. 장기 게임은 모두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임이거든요. 무엇보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모든 위기를 살아남았습니다. 힘든 날을 견뎌낸 당신의 성공률은 100%예요. 세상이 무너지고 있을지 몰라도 당신은 스트레스를 통해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나눈 내용에 대한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